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에게 있어서 바로 바람은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였나 봅니다. 그런데 식물에게도 그럴까요? 오늘 8월 1일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오간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람 한 점, 약간씩 부는 정도는 느끼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분재에게 있어서 이 바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흔히 분재는 햇볕과 바람과 물과 거름, 이렇게 네 가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햇볕을 다룬 것도 많고 물을 다룬 것도 많고 거름을 다룬 것도 많은데 바람에 대해서 다룬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바람에 관련된 세 가지 외 예술지기가 발견한 또 하나의 바람의 효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타는 남자, 예술분재로 산모습 이재명입니다. 감독님, 혹시 오실 때 바람 불었어요? 목소리 크게 하세요. 요새 귀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운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더워서 기운이 없어요? 어쩔까. 이럴 때 기운이 번쩍 나게 하는 처방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건 나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처방이 있는데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힘들지는 않아요. 뭐 충격요법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충격요법이라도 힘든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서 그 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마형사라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날이 덥고 힘들 때는 아이스 액비를 마시면 된답니다. 아이스. 네.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액비를 마시면 힘이 절로 솟아난다는데, 우리 그 감독님 어때요? 한 잔 따라드릴까요? 거절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액비 얘기 아니고 이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오늘 온도가, 예상 온도가 지금 바깥에 아마 지금 30도가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예보가 33도인가 4도인가. 그건 축복받은 곳의 기온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양산은 40도가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40도가 되어도 바람만 좀 불어주면은 그늘에 가면 조금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니? 바람이 일체 불지가 않아요. 불긴 불어요. 불긴 부는데 어떤 때는 한여름에 막 삐약도 쏟아지는데 바람 1점도 없이 그렇게 더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어쨌든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숨 못 쉬다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 네. 그렇죠. 더워서? 아니 다 숨 못 쉬는 분들이 공동묘지 아니에요. 숨 못 쉬어서. 그렇지. 공동묘지 가면은 근데 이제 더워서. 자, 그래서 바람의 역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나무를 키우는 것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가장 먼저 꼽는 것이 햇볕.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람. 세 번째는 물.
이것도 물이 많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많이 얘기했죠. 햇볕이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모든 생명체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바위에 붙어 사는 이끼도 물은 없어도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거름이죠. 근데 거름은 조금 나무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 안 주어도 앞에 물과 햇볕과 바람만 충분하면은 나무가 또 어느 정도 견뎌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분재라고 하는 영역에 오면은 이제 별도로 거름을 줘야 되죠. 인간이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그 분재라든가 이런 것들 인간이 목적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람의 역할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공기가 우리가 보통 바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놔라. 근데 사실 통풍도 바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통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통풍이 좋은 곳에서 관리해야 된다. 근데 왜 도대체 왜 통풍을 챙기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알려졌어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발견하기 힘들었던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은 소화제죠. 근데 소화제뿐만이 아니라 촉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바람이 안 부는 곳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경우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데에다가 키울 때 어느 정도 똑같은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에서는 이 나무가 광합성 효율이 제가 그 정확하지 않은 기억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약 30% 광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바람이 지금 이 낮에는 이 잎 뒷면에 기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거든요. 이 기공이 열려 있어서 여기서 증산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흡수하고 산소를 갖다가 흡입하고 그래서 이 증산작용도 하고 나무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멈춰 있을 경우에는 요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이 공기를 계속 새 공기로 바꿔주죠. 바꿔주면서 나무가 강합성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을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르는 바람 자체가 광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햇볕과 거름 이것이 식사라고 하면은 바람은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나무가 흡수되도록 소화시켜주는 소화 촉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가 지금 오늘 34도여 가지고 공기가 딱 정체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정체해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쭈그리고 암을 그늘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데 바람이 불어줌으로 해서 이 안의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교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공기만 교체해주느냐? 그것이 아니죠. 잎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이 잎이 삶아지는 그 부작용을 갖다가 막아주는. 그래서 이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광합성도 촉진을 하고 또 아이고 입이 폭삭 다 삶아졌네 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이다 라는 거죠. 자, 바람의 효과. 이제 우리 그 감독님을 괴롭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의 효과. 난 괴롭힐 차례예요. 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 바람이 이게 움직이잖아요, 나뭇잎을. 예. 움직여서 뭔가 운동시켜주나? 아, 운동시켜준다? 우와. 아니 자기들끼리 역시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재 이론의 대가라는 점이 이걸로 해서 증명이 납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탄성을 지어내게 만드는 건데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나무를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동을 시켜주느냐? 이렇게 가지를 좀 긴 놈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 나무가 사람으로 치면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흔들리죠. 이파리도 흔들리고 가지도 흔들리죠. 그러면은 이 조직에 자극을 줘 가지고 이 조직을 갖다가 이 치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벌어졌던 걸 또 채우고 또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이 나무를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아, 이렇게 튼튼해지는 거. 네, 튼튼해져요. 네, 사람도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치밀하게 발달을 하고 그러듯이 바람도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아마 생겨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나무는 그랬구나. 자, 감독님을 끝까지 괴롭혀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아,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제가 금방 나무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아, 우리 나무는 그래서 이렇게 비실비실했구나. 비실비실. 네. 그렇게, 왜냐면 뭐 그냥 이제 온실 같은 데서 이렇게 움직임 없이 네. 그냥 진짜 이렇게 온실 속에 활동 말 그대로 네. 그렇게 키웠던 나무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절반을 성공을 했습니다. 왜 절반을 성공을 했느냐? 네, 절반을 성공을 했느냐? 만약에 온실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통하지 않도록 밀폐를 해 놓으면은 이 나무들은 한꺼번에 천국행 티켓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 옆에 그 다음에 지붕은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 바깥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약간 세게 불어주면은 어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죠. 그게 100점짜리 답이었어요. 온실은 50점이에요. 그냥 온실 말고 그거 말할까 하다가 네. 그렇게 망설이는 순간 50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식은 잘 써야 돼요. 상대가 뭘 물어보는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적인 환경을 말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온실은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온실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또는 바람이 불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죠. 어떻게 50점 깎았더니 또 삐져가지고 대답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파트 베란다를 하더라도 예. 열어놓으면 돼, 창문을. 네, 창문을 열어놔도 이 전체를 열어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예. 바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예. 선풍기를 틀어놓기도 해요. 우리 감독님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보시죠? 드디어 이제 선풍기까지, 선풍기 것이 아니라 예, 선풍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예. 일단 선풍기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럼 선풍기를 어떻게 틀어줘야 될까요? 뭘 어떻게 틀어줘요? 그냥 틀어주면 되지. 그래서 또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자, 선풍기를 어떻게 틀어줘야 될까요? 미풍? 미풍? 미풍, 뭐 네. 이렇게 살살 불어주는 정도. 살살 불어주는 정도.
이 살살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풍기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일단 회전 기능을 사용해요. 아, 나무한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은 계속 스트레스를 아니 받거든요.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근데 당연히 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일풍, 것을 약풍, 강풍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는 것도 우리가 방송이니까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그러면 미풍을 틀어준다. 강풍을 틀어주진 않을 거야. 자, 어떤 바람을 틀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 또 점수가 깎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선풍기를 다뤄본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주 저렴한 70년대 선풍기를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바람을 틀어주는 거니? 자연풍을 틀어줍니다. 자연풍 좀 세던데. 그러니까 세고 강약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강약의 흐름이 있어야 나무도 그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그 변화, 흔들림의 폭을 갖다가 다양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선풍기를 틀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풍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무 키운 것들 보면은 바람도 안 쐬주고 또 햇볕도 부족해서도 그러겠지만은 희마가리가 하나도 없이 축 처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그 햇볕의 영향도 있지만은 햇볕은 그냥 그 식물 재배용 LED라든가 옛날 같으면 삼파장 램프 이걸로 이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데도 왜 우리 나무는 희마대리가 하나도 없지? 희마대리가 맞아요? 희말탱이가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 바람. 즉, 나무를 이 목질을 갖다가 단단하게 해주고 이파리도 자꾸 움직이면 얘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스스로 운동을 못하니까 바람이 나무를 운동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편리한 조건, 즉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무를 만든다라고 분재를 키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가 아니고 나무 중심으로, 나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띄워줘봐요. 어떤 거요? 껍질, 나무 가지 껍질 벗겨지면 거기 매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거슬려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신경 써요. 어디가 그랬을까? 돌려봐봐. 돌려봐요? 응. 꼭 거기 뭐 매달려 있잖아. 꼭 벌레 매달린 거지. 어디? 아니 더 돌려봐요. 더. 안 보여? 어디 여기요? 응. 여기? 아니, 그 밑에. 아 여기. 응. 이 원래 크게 달려 있는데 더 역시 눈이 작게. 무가나무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국광색 무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벗겨진 자리, 여기는 올해 벗겨진 자리. 보이게 좀 해봐요. 나뭇잎에 다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아니 돌려야지. 됐어. 자, 이 밝은 색은 올해 벗겨진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작년에 벗겨진 자리.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자연풍처럼 비정규적이죠. 정기적이지 않고 이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날도 덥고 깝깝하고 할 때 우리가 나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셨다라고 그러면은 요즘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선풍기 한 대 가져다가 자연풍으로 타이머 붙여서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타이머 붙여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무한테
자연스러운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첫 번째로는 이 광합성이 건강하게 잘 되고, 그냥 두 번째로는 이 표면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나무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아파트에서 아니죠. 나무를 운동을 시켜주고, 그거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번째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론, 바람 피우는 것에도 통달한 남자. 조금 이상하다? 바람에도 통달한 남자. 예술지기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